사실은 아까 했던 엔탈피 있었죠. 엔탈피. 델타 엔탈피라고 해서 델타 엔탈피. 얘가 왜 나왔냐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반응식을 쓸 거예요. 자, 첫 번째 반응식을 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반응식이라고 했으면 일반적으로 반응물을 왼쪽 편에다가 쓰고 그 다음에 화살 표시를 해서 생성물을 오른쪽 편에다가 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 그래서 얘가 발열일 수도 있고 흡열일 수도 있어.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 여기서 반응물이 누구냐면 물인데 액체야. 그런데 얘가 무엇이 될 거냐면은 얘가 고체가 될 거야. 그럼 액체가 고체 되려면 흡열해야 되겠어요? 발열해야 되겠어요? 액체가 얼려면 어디다 넣어? 물을 얼음 만들려면 냉동실에 넣지 않니?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빼앗겨야 얼음이 될 거잖아. 그럼 얘가 발열이 되어진 거네. 인정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물이긴 물인데 얘가 기체야. 기체인데 얼음을 만들 거야. 그래도 얘가 뭐가 돼? 발열인 건 맞죠? 근데 액체에서 고체 될 때 뺏는 열의 양과 기체가 고체됐을 때 뺏는 에너지 양이 같아요? 달라요? 당연히 다르겠지. 왜? 기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니까 빼앗기고 빼앗기는 거니까 더 많이 에너지 값이 방출되는 이 라지 Q가 이제 엔탈피로 표현할게요. 엔탈피로 발열이니까 얘는 어떻게 돼? 델타 엔탈피는 얘가 만약에 X 마이너스라고 한다라면 델타 엔탈피는 발열이니까 마이너스 쓴 것뿐이야. 생성해서 반응 빼는 거였으니까는 빼기 Y야.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선 X보다 Y가 더 큰 값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 쓰면 안 되겠는 거야. 왜? 상태. 여기서 고체, 액체, 기체 상태에 대한 표현을 좀 해볼게요. 고체를 영어로 solid라고 해서 얘를 S라고 하고 액체를 liquid라고 해서 얘를 L이라고 표현하고 기체를 gas라고 해서 G로 쓰고 수용액, 물에 녹은 상태를 aqueous solution이라고 해서 AQ로 써요. 그럼 상태에 따라 에너지 값이 다를 수 있잖아. 그러면 상태를 표현 안 하면 에너지 값이 불분명해지는 거야. 다시 할게. 여기서 밑도 끝도 없이 H2가 됐대. 2O가 됐대. 상태를 쓰지 않으면 뭐가 됐는지 모르잖아. 막말로 얘가 고체가 액체가 됐는지 액체가 기체가 됐는지 모르니까 반드시 이제 어떻게 돼야 돼?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반드시 이 반응식에 누구를 써줘야 된다? 상태를 표현을 해 주셔야 돼요. 상태를. 그런 다음 그게 얘까지 되어 주어야 더하기 그 다음에 바로 에너지의 출입 발열인지 흡열인지도 다 함께 출입은 나갔다 들어왔다 발열이다 흡열이다 얼마큼 발열이다 얼마큼 흡열이다라는 걸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완벽한 표현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반응식에다가 플러스 상태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에너지 값까지 모두 다 표현해. 모두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 이렇게 되는 건 바로 열화학 반응식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냥 반응물과 생성물만 썼으면 반응식이고 사실 얘가 더 정확한 표현인 거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 나와져 있다라는 거. 열화학 반응식 밑줄을 한번 그어볼게요. 여기서 출입하는 반응열을 나타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보게 되면 여기서 열화학 반응식은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관계와 화학 반응에 출입하는 열 에너지의 관계를 알려줄 뿐더러 흡열했을 때 방열해서 다 표현해야 되고, 또한 4번을 체크해 보면은 물질의 상태를 반드시 표현해 줘야 돼서 고체는 솔리드, 액체는 리퀴어드, 기체는 가스, 수용액은 어큐어런스 솔루션 모두 다 표현을 해 줘야 된다라는 거. 까지도 잡아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모두 다 표현을 해야지만 상태뿐만 아니라 값까지도 모두 다 표현해 준다라면 하는 걸 우린 열화학 반응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넘어와서 화학 반응에서 열의 출입과 실제 예. 자, 여기서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이 있는데 얘는 조금 미안한데 좀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발열 반응에서는 근데 연소 생각해 볼래? 연소가 뭐야? 불 나는 거잖아. 불 나는데 열 나오지 않니? 그래요. 그 다음에 금속과 산의 반응. 금속의 산화 반응, 금속과 산의 반응, 그 다음에 중화열. 중화 반응. 우리 중화 반응 한 거 기억나지? 그래서 중화 반응할 때 생기는 열을 뭐라고 줄였지? 그게 중화열이라고 했잖아. 요런 것들도 잡아주면 되고, 그 다음에 진한 황산의 용해 반응. 얘네들은 아는 것들은 빨리 흡수해 버리시고요. 낯선 것들은 빨리빨리 외워주시는 게, 왜냐하면 문제상에서 아예 그냥 얘를 물어봐. 얘가 발열이게 흡열이게 아예 이렇게 물어요. 그럼 모르면 못 푸는 거 틀리는 거고, 외워놔야 답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까지는 외우는 게 없었어. 해석하는 방향성만 잡아주면 되고, 근데 막상 문제를 풀면 잘 안 풀릴 거야. 왜냐하면 이해는 됐는데 내가 익숙치가 않으니까 자꾸 손이 안 가지는 거지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럴 때는 개념을 보든지 해설지를 보면서 이렇게구나 이렇게 차근차근히 반복해지면 금방 스피드가 생겨요. 단 얘는 안 외우면 무조건 틀려요. 무조건 외우셔야 답을 구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흡열 반응의 대표적인 건 말 그대로 광합성,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잖아. 열분해라는 말을 길게 할게. 열을 넣어줘서 분해한다라고 해서 열분해. 열을 넣어줬잖아. 흡열이겠죠? 광합성, 빛 에너지가 들어가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거니까. 물의 전기 분해. 물을 전기라는 에너지를 넣어줘서 분해한다는 뜻이에요. 말을 줄인 거야. 그래서 요거 줄인 것만 이해해주면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이해하기보단 암기가 더 편합니다. 물질 변화에서 에너지, 아까 다 했던 걸 요점 정리해 놓은 거니까 굳이 심심할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되어질 듯 싶어요. 자, 됐고 이제부터 문제를 풀어보시고 모르는 거 질문 받아줄게요.